안녕하세요, 원장님.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피질 절골수라고 나서 재발하여 얼굴이 다시 커졌다. 이런 낭설들 있죠. 피질골 절골하고 나면은 그 피질골 절골한 부위에서 뼈가 살짝 차올라요. 일전에도 동영상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봤자 0.2mm? 많아야 0.5mm? 1mm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커졌다? 양말 신어서 키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커졌냐 작아졌냐 그러면 커진 거죠. 0.5mm. 양쪽 다 해봤자 1mm 안 되게. 얼굴에서 1mm가 얼마나 큰데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문 주고 논쟁하고 인터넷에 글 쓰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온라인상의 잡음 같아요. 세로로 길어지면서 코팅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자라긴 해요. 그게 0.5mm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다. 양말 두 개 신어져서 내가 오늘 키가 커서 숨 쉬는 게 편하다,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다시 커지는 건 아니다. 가로로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면이 살짝 넓어지는 정도 수준이죠. 그걸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얼굴이 커졌다? 글쎄요. 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중에 제가 수술하고 또 타인이 수술한 환자들 여러 명을 봤지만, 수천 명을 봤지만, 이것 때문에 피질골이 자라서 얼굴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아니죠. 양말 두 개 신으면 키 커지죠. 양말 두께만큼.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보고 누가 티난다고 하겠어요. 등산 양말 신어서 오늘은 키가 커져. 오늘은 스타킹 신어서 키가 작어.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 고주파 축소술도 반영구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를 반영구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주파 축소술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교근으로 가는 신경을 고주파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는 반대로 근육을 태우는 방식이 있어요. 근육을 태우는 방식은 약간 반영구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경을 불로 찢어서 신경을 차단하는 방식은 영구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근육인지 신경인지 모르고 침 같은 그 프로브라고 하는데 고주파 발생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 찢어지는지 신경이 찢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만 신경이 파괴가 돼버리면 영구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만약에 이렇게 파괴가 돼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거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른 채로 누구의 그렇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더라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커지면 그때 또 수술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보니까 여기저기서 본 거를 막 섞여가지고 막 그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근육 고주파 수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종아리도 했었고 뭐 여기 미간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수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려서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주파 축소술 받고서는 근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죠. 요거는 귀밑샘, 침샘이에요. 여기가 교근이 있는 위치거든요. 이 교근이 있는 위치가 훅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완전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영구적인 손상을 줘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엔 갸름해졌다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도 잘 보면 이 교근 있는 데가 보면은 주변에 약간 회색이 있고 가운데 까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뭔가 근육이 이분하게 좀 회색으로 덩어리져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까만 데도 있고 회색도 있고 찌글찌글한 느낌이 들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뭐냐면
고주파라는 게 결국 열로 근육을 지지거나 신경을 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됐을 때 흉살이나 밴드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여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남아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조금 회색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쪼그라드는 양상이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아프고 땡기고 입을 벌릴 때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교근 축소술은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고주파 수술 제가 하던 시절에는요. 왜 했냐면요. 보톡스가 한 병에 100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보톡스 한 병에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싸게 받으면은 뭐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병에 100유닛 든 그 한 병이. 그럼 병원마다 한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뭐 3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하는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그럼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주사, 10만 원 미만 되는 주사를 1년에 2번만 맞으면 돼요. 그래봤자 뭐 파마하러 가서 10만 원씩 내는 거 비슷하게 1년에 한 20만 원, 30만 원 쓰면은 교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이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고주파 수술을 했을 때에는 고주파 수술을 하는 거는 소모품이 재료비가 안 들어요. 기계는 한 2천만 원짜리 기계를 쓰는데 소모품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면은 시술할 때마다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도 보톡스 한번 받는 비용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게 이제 그 비용 효과인 것 같아요. 그때는 턱에 보톡스 맞을 때 양쪽에 한 40, 50 유닛 이렇게 맞으면은 뭐 100만 원에서 싸게 맞아야 한 80만 원 정도에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고주파 축소술 한 100만 원, 150만 원 선에서 해준다면 환자들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죠. 2번 맞는 거 정도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굳이 고주파 수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보톡스 값이 워낙에 저렴해졌기 때문에 위험성 감내할 필요 없이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고주파 수술은 개인적으로 지금 물어보신다면 반대한다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생기면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근육을 뭐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장난 신경을 뭐 재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어떻게 이걸 살리려면 그냥 뭐 필러나 지방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완전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근육이라는 조직은 움직이는 구조예요. 다이나믹 구조라고 해서 움직여요. 얇아졌다, 두꺼웠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근데 필러나 지방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스태틱 구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움직일 때 이상할 수 있어요. 또는 움직일 때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이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할 만큼 이게 뭐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뭐 해볼만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이 위험성을 감내하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보톡스로 간단하게 해결하지.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고주파니 중주파니 뭐 교근 축소술이니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또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지 블로그에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뼈는 물이다. 이 뼈가 어떻게 물이죠? 라며 사각턱 양약 광대는 아니었나? 메브리코 같은 뼈를 수술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어요? 뼈를 잘라냈는데. 근데 뼈가 낫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죽어있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부러지면 지들끼리 붙어요. 그럴 때 붙을 때 어떤 얘기냐면 뼈는 낫는 과정이 일부 부러진 부분이나 잘린 부분에서 처음에 뼈가 흡수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뼈가 생성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뼈를 흡수시키는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오스테오블라스트 뼈를 만드는 세포의 액티비티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레스트 뼈를 녹이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의 액티비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액티비티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랑 이 크레스티비티랑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 갭이 있을 때 뼈가 생겨요. 여기서는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기는 모든 과정인데 이거를 부분만 이해하고 뼈가 녹는다던데? 뼈가 생긴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또 리모델링이라는 걸 이루어서 뼈를 또 다듬어요. 우리 몸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뼈를 메브리코를 없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메브리코를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뼈가 생기냐 안 생기냐? 쬐끔 생겨요. 그렇다고 옛날 메브리처럼 이렇게 풀룩 튀어나오게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부러진 부위에서 뼈가 연결되면서 살짝 뼈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환자가 사각턱 수술 후 몇 년 후 뼈가 자란다. 이거는 뭐 제가 턱 수술하면서 지금 근 20년 동안 이거를 많이 봐왔어요.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에요. 뭐 10여 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뼈 수술 좀 많이 해서 환자들 오래 시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예요. 이게 수술 전 사각턱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직후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피질골 갈아내가지고 여기가 뼈가 이빨 빠진 것처럼 막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피질골만 없어지고 해면골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요게 이제 피질골 절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위예요. 이 볼록한 모양의 뼈가 있죠. 그거를 갈아주면 이런 식으로 피질골 절골되면서 약간 이렇게 해면골이 드러나면 매끈하지 않게 수술 직후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져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잘랐는데 지금 여기 뭐가 볼록 튀어나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뭐가 튀어나왔죠. 워낙에 자른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근데 요런 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렇죠? 요걸 보니 스퍼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해요. 가골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왜 생기냐? 우리 뼈가 생기는 그러니까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게 뼈를 생성시키는데요. 그 뼈를 생성시키는 거는 골막에서 생기는데 골막 중에서도 뼈가 붙는 인대, 어태치먼트 되는 인대에서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하악각 부분은 마세터 머슬, 교근하고 안쪽에 있는 뼈가 있으면은 안쪽에도 근육이 있고 바깥쪽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요 끝에 머리에서 맨디블라 슬링이라고 그래서 인대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수술할 때 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뼈를 잘라요. 그러면 요 인대 녀석들에서 뼈를 막 생성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가시가 돋는 듯이 이렇게 뼈가 자라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니스퍼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기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여기 그 인대 부분을 그 봅이라고 저희가 전기 소잡기를 수술 중에 쓰거든요. 지혈할 때도 쓰고 박리할 때도 쓰고 그런 걸로 그 인대들을 다 불로 지져주는 거예요. 전기로. 그러면은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뼈가 생성되는 게 조금 억제돼요. 그래서 요렇게 뼈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환자는 되게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생기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이게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뼈가 그러면 자라니까 수술해도 소용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의 사각턱은 약간 밖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치 여자들 치마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주면 우리가 정면 효과가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뼈는 바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자라요. 안쪽으로 약간 말려서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정면 모습이나 측면 모습에서 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각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는 정도인데 이렇게 턱이 커져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뭐 턱수술 하나만 하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외형에는 거의 변화를 주질 않아요. 만졌을 때는 조금 만져져요. 그래서 조금 경험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봅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뼈 인대들을 조금 이렇게 전기 소작을 해줘요.
그러면 세포 파괴가 되면서 뼈 생성이 조금 덜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조작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